네, 안녕하세요. 멘탈의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4월도 후반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한 주가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날 시장은 별로 좋지 않았는데요. AI 관련주 중심으로 폭락세가 나오면서 나스닥이 2% 넘게 하락했고 S&P는 5천이 깨졌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상대적으로 선방하면서 보합권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단 최근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중동 분쟁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는 것은 다행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성 공격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란은 맞았다고 주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보복을 했으니 할 일을 다 한 것이고 이란은 안 맞았으니 다시 반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로써 양측이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란 쪽은 추가적인 위협이 있을 시에는 강력하게 보복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은 하지 말라는 경고이자 여기서 그만하자는 신호이기도 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양 국가의 전면적 위협성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영토 밖에서의 대리전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계속되겠지만 어쨌든 당장의 전면전 위기는 넘어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로 인해 유가는 위기가 최고조였을 때와 비교하여 낮아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상황이 정리되어 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더 남아있죠. 바로 금리입니다. 미국의 지나치게 강한 경기와 이로 인해 높아진 물가로 인해 금리 전망치가 계속해서 상승 중입니다. 오늘도 비둘기파에 해당하는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가 지금은 금리 인하가 아닌 기다려야 할 때라는 중립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처럼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사라지고 금리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게 지정학적 위기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시장의 위기입니다. 당초 5월에서 6월을 예상하던 금리 인하 시기는 이제 9월로 미뤄졌는데 심지어 이마저도 확실하지 않죠. 또한 연내 3차례 이상을 바라보던 금리 인하 횟수는 한 차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시장은 그동안 빠른 유동성 확장을 기대하며 가격이 미리 앞서 달렸는데 그 시기가 약간도 아니라 크게 뒤로 밀리기 시작하니 다시 이 부분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최근 시장 조정의 진짜 이유는 이렇게 지정학적 위기보다도 금리 전망치 변경에 대한 재반영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 너무나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됩니다. 가히 운명의 한 주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선 목요일에는 1분기 GDP 1차 추정치가 발표되는데 시장은 예상보다 강력했던 지난 분기의 3.4%에서 크게 낮아진 2.2%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보다 높을 경우에는 강한 경기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리고 금요일에는 현 시점에서 중요도가 최고라 할 수 있는 PCE 물가가 발표됩니다. 그 중에서도 근원 PCE는 연준이 물가를 바라보는 척도가 되죠. 근원 물가는 최근 몇 달간 거의 내리지 않았는데 이번 달에도 2.7%로 소폭의 하락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이지만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만약 근원 물가가 2.7%보다 높게 나온다면 시장에는 아주 큰 위협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여건이 좋지 않으면서 시장 조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많이 올랐던 AI와 반도체주 위주로 강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무려 하루 만에 10%가 떨어졌습니다. 50일 이평선도 깨면서 나온 장대 음봉이기 때문에 어쩌면 200일 이평선이 있는 600달러 근처까지 큰 조정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죠. 그 외 테슬라도 소형차의 개발 지연 소식에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이전 갭 지지선이 있는 147달러 선까지 떨어지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미국 주식들의 조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가 더욱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테슬라, 수요일에는 메타, 목요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까지 매그니피선트 7 중 무려 4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고 그 외에도 인텔과 IBM처럼 현재 시장 판도를 좌우할 수 있는 반도체 기업의 실적 발표도 몰려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부터 GDP와 PCE 물가까지 다음 주는 향후 시장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운명의 한 주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비트코인은 드디어 반감기가 이뤄졌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의 채굴량은 영구적으로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평균 10분당 6.25개씩 생산되던 비트코인은 이제부터는 3.125개씩밖에 생산되지 않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1년 365일 하루에 450개의 비트코인을 가져가는 ETF가 새로 생긴 것과
똑같은 효과가 발휘됩니다. 사람들이 반감기에 대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반감기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니 선반영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 주장은 과거의 비트코인 차트만 보여주더라도 굳이 반박할 필요조차 없죠. 반감기를 중심으로 사이클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이 한눈에 보이니까요. 반감기는 결코 선반영되는 식의 심리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강제적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내리는 걸 누가 모르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내립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구조적인 문제죠. 하루에 강제적으로 공급이 450개씩 줄어든다면 수요가 기존과 동일하기만 해도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지어 수요는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최대 현물 ETF인 블랙록의 IBIT에 현재까지 진입한 기관 투자자의 비율은 겨우 0.4%에 불과합니다. 기관들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자산 평가로 인해 최소 1개에서 2개 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큰 손들은 이제부터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홍콩이나 영국, 독일 등에서 글로벌적으로 기관 투자자를 위한 비트코인 상품이 출시되는 건 말할 것도 없죠. 엄청난 자금이 이제부터 들어옵니다.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타이밍에 공급은 반대로 절반으로 줄어버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상하기 너무 쉽죠. 반감기에 대한 또 한 가지 잘못된 오해 중 하나가 비트코인이 이미 2천만 개 가까이 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어도 영향이 별로 없을 것이란 오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의 거래 가능한 공급량은 지난 사이클까지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였다가 지난 사이클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방향으로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거래 가능한 물량이 늘어날 때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과 반대로 감소하고 있는데 거기서 공급이 더 줄어드는 것 중 어느 게 영향이 더 클까요? 당연히 지금이 오히려 영향력이 더 큽니다. 여기서 앞에서 설명한 수요의 폭증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반감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ETF로 본격적인 기관 자금은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고 이제부터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금리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어쨌든 올해 말부터는 하락 기조로 바뀌고 유동성이 확장됩니다. 이 모든 게 동시에 일어나며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상승이 이제부터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과거 반감기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반감기 이후 매번 폭발적인 상승이 있었습니다. 중국 채굴 금지와 FTX의 사기로 가격이 제대로 오르지 못했던 지난 사이클에서조차 반감기 이후 무려 8배가 올랐습니다. 이번 사이클은 슈퍼 사이클이니 충분히 지난 사이클이나 그 이상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가격에서 8배 넘게 50만 달러 이상으로 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 사이클과 비슷한 경로를 따를 경우 반감기 6개월 전부터 반감기까지 기대감에 미리 2배가 오르고 반감기 이후 6개월 동안 반감기 효과로 2배가 더 오르고 이후 약 1년에 걸쳐서 뒤늦게 포모가 와서 달려든 불나방들에 의해 4배가 더 오릅니다. 이번에는 다를까요? 이미 반감기 6개월 전 가격인 32,000달러에서 반감기까지 정확하게 2배가 올라서 64,000달러로 반감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번에도 충실하게 역사가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6개월 뒤인 10월까지는 다시 2배가 올라서 13만 8,000달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년 뒤인 내년 말까지는 55만 달러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번 사이클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할 슈퍼 사이클입니다. 이 시너지 효과를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래 가능한 비트코인은 지수함수적으로 줄어들고 반대로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공급은 절반으로 줄었고 유동성은 확장됩니다. 이 모든 게 동시에 일어나며 비트코인 가격을 상상을 초월하는 영역까지 데려갈 수 있습니다. 과거 비트코인 반감기의 가격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가격들은 2번 다시 되돌아오지 않을 역사 속의 가격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반감기 당시의 가격은
반감기 직후에는 변동성으로 더 내려갈 수 있지만 그걸 극복하고 일단 올라버리면 이후로는 아무리 바닥 가격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두 번 다시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이 6만 달러대의 가격은 몇 달 정도만 지나면 우리 인생에서 두 번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가격이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전고점 영역을 완전히 돌파하는 순간부터 폭발적인 포물선 상승이 시작되는 강세장으로 돌입합니다. 이제 그 순간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 마지막 혁명적 부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